안녕하세요, 여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 검색을 이용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가가 많이 안 좋고 코스피도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저평가된 종목들이 꽤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찾아보고 과연 살만한 종목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HTS 영문을 켜시면은 이렇게 메뉴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스페셜 항목을 누르면 인공지능 검색을 할 수 있는 툴이 나옵니다. 이렇게 스페셜 항목을 눌러보면 메뉴가 떠 있는데요. 여기서 인공지능 검색, 여기서 가치주 발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치주 발굴을 켜시면 이런 탭이 존재하는데요. 맞춤 종목 검색, 영웅 검색, 테마 검색, 저평가 검색, 유사재무 검색, 이렇게 5가지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춤 종목 검색은 이렇게 고성장주, 성장주, 안정성장주, 안정주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해당 사항에 맞는 그런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를 찾아줍니다. 고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높은 그런 회사들을 주로 찾아주고요. 성장주도 마찬가지로 수익성, 안정성장주는 안정성과 성장주를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주고, 안정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정성이 높은 회사를 주로 찾아줍니다. 영웅 검색을 눌러보면 4가지 항목으로 분류해서 종목을 찾아주는데, 오바마의 현인 같은 경우에는 워렌 버핏, 월가의 영웅은 피터 린치, 금융의 연금술사는 조지 소로스, 월가의 스승은 벤자민 그레엄입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참조했던 지표들이 있죠. 벤자민 그레엄 같은 경우에는 PBR과 부채 비율, 그리고 시총 대비 당좌 비율을 중요시 여겼고, 오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PER을 주 지표로 보고, 그리고 ROE, 배당 수익률, 이런 지표들의 점수들을 계산을 해서 맞는 종목들을 찾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피터 린치는 매출액 증가율이나 ROE, PER 이런 지표들을 주로 참조해서 종목을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의 어떤 책을 보고 이런 종목들을 평소에 사고 싶었던 분들은 여기서 검색된 종목들을 한번 보시고 고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테마 검색을 눌러보면 M&A 관심주, 턴어라운드주, 고배당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도 마음에 드는 종목들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저평가 검색이라는 탭인데요. 여기에는 수익 저평가, 자산 저평가, 매출 저평가, 현금 저평가로 이렇게 나눠서 종목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수익 저평가를 보시면 PER을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PER 1부터 시작해서 지금 7까지 검색이 됐는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지금 쿠쿠홀딩스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체크를 해서 여기 포트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포트 추가를 한 이 창은 제가 선택한 종목들을 이제 포트폴리오 분석을 해줍니다. 안정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성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분류를 해줘서 적절하게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쪽 창은 이용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쿠쿠홀딩스라는 회사를 제가 포트에 한번 추가를 해봤고요. 자산 저평가 쪽으로 가면은 PBR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는데, 여기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게 쿠쿠홀딩스입니다. 쿠쿠홀딩스가 지금 0.17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매출 저평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저평가는 PSR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분류를 해 놓았는데, 여기에 눈에 띄는 게 모베이스라는 종목이 눈에 띕니다. 이 모베이스는 자산 저평가에서도 2위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모베이스를 한번 포트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현금 저평가를 보면 여기도 모베이스가 들어가 있고 쿠쿠홀딩스는 4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N투수성이라는 회사가 이제 현금 저평가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회사를 보니까 수익 저평가에서도 한번 나왔던 회사입니다. 수익 저평가에서도 2위를 기록한 회사였기 때문에 이 회사도 포트 추가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제놀루션이라는 회사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이 세 종목에 대해서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골랐던 쿠쿠홀딩스를 한번 보시면
바로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재무 분석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쿠쿠 홀딩스에 대한 점수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차입금 의존도가 지금 100점이고 자기자본 비율이 90점, 이런 점수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성장성이 좀 떨어지네요. 그리고 수익성 점수도 좋고 활동성 점수는 좀 낮고 저평가 점수는 60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회사의 어떤 상태를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차트를 누르면 바로 차트 분석이 가능한데 쿠쿠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지금 떨어진 상황이네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살만한 회사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이제 저평가된 회사들을 살려면은 가치 투자로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쩌면은 소외된 주식이다 보니까 이게 다시 언제 오를지는 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는 분만 이런 종목들에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 위주로 이 종목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이제 차트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은 뉴스를 한번 클릭해 보면 이렇게 쿠쿠 홀딩스에 대한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70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시가 배당률이 3.6%입니다. 그렇게 고배당을 주는 종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어느 정도는 배당금을 주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외에는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좀 떨어졌다 이런 뉴스가 눈에 띄네요. 매출액이 늘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일시적으로 떨어진 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쿠쿠 홀딩스라는 회사가 이 지주 회사다 보니까 특별하게 성장성이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주 회사의 특성이 어떤 자회사의 그런 지분만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업성이 있거나 주가가 오를 만한 그런 성장 동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 지주 회사들이 많이 소외를 받고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는 그 주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으로 기업 분석을 해보면 매출액이 꾸준히 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영업이익들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이렇게 그래프로 확인을 해 볼 수 있고, 실제 부채가 얼마 있는지 유동부채, 비유동부채의 비율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산 대비 부채가 상당히 낮죠. 그리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기업을 잠깐 살펴보시면 쿠쿠 홀딩스라는 이제 지주 회사이고 종업원 수가 47명입니다. 수익을 나눠 갖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종업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종업원이 좀 적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관계 회사에는 보시면 쿠쿠전자, 쿠쿠홈시스 이렇게 있죠. 엔탑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쿠쿠 밥솥이 잘 팔려야 이 쿠쿠 홀딩스도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뉴스를 잠깐 살펴보니까 1인 가구 시대에 초소형 가전이 뜬다 이렇게 돼서 미니 밥솥이 지금 인기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3인용 이하 초소형 밥솥의 매출이 20%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중국 사람들도 이 쿠쿠 밥솥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크게 사업이 문제가 있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쿠 홀딩스라는 기업을 좀 살펴봤는데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주회사다 보니까 주가를 크게 움직이는 데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만 가치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은 좀 살만해 보이는 상황이다 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베이스라는 회사를 한번 보겠는데요. 모베이스는 활동성의 점수가 좀 높네요. 자본 회전율이 좀 높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저평가 점수도 좀 나쁘지 않는데, 회사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하락이 좀 멈추고 좀 횡보를 하면서 움직임을 이제 좀 바꿔 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한 번씩 터지면서 누군가는 매집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봤을 때는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뉴스를 보니까 작년 연결 영업이익이 162억, 전년 대비 130억 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지금 증가를 했다는 뉴스인데 흑자 전환을 했네요.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달 기사인데 4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그런 뉴스도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뉴스가 없어가지고 이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쪽과 휴대전화 부품 쪽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부품 회사인데 그렇게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회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매출액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좀 적은 것을 볼 수 있죠. 매출액이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조금은 안 좋은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도 좀 큰 것 같고요.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들어가기에는 이제 사업 부분도 그렇고 아쉬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이렇게 찾아 들어가 봐도 뭐 특별한 그런 제품이 있는 거 아닌 것 같고, 뭐 사출 금융 전문 업체로서 어떤 휴대폰이나 자동차 부품 그런 쪽으로 이제 제조를 해서 판매하는 업체인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이 특별한 이제 성장 동력이 없는 거죠.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재료가 없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도 주가가 오르기에는 그런 무리가 있는 회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론시를 봐도 어떤 특별한 테마는 없는 것 같네요. 이재명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나요? 네, 이재명 관련주였던 것 같은데, 뭐 윤석열 테마주였어? 이런 게 또 적으신 분도 있고,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재명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사기에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CN투성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N투성은 안정성과 이제 수익성 점수가 대단히 높은 회사인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급격하게 올랐다가 지금 엄청나게 떨어진 상황이네요. 이렇게 4달 전쯤에 많이 상승을 한 후 떨어진 주식들은 회복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더 필요합니다. 보통 최소 6개월에서 7개월 이렇게 시간이 좀 필요하고, 많게는 1년 넘게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도 이렇게 단기간에 올랐다가 빠진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도 어떤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지금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오르고 있네요. ROE 지표도 좋고 지금 계속 고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마스크 제조 업체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이 조금은 성장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뭐 코로나가 계속 되고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테마가 다시 또 붐이 일기에는 크게 그쪽으로 사람들이 좀 무뎌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테마가 지난 이런 종목들은 당분간은 좀 안 건드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독감이라든지 그런 게 다시 한번 시작되거나, 아니 뭐 황사가 될 수도 있겠죠. 황사가 뭐 다시 온다거나 했을 때 주가가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매모를 하셨다가 좀 더 시간이 흐른 뒤 이 종목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찾은 종목 중에서 좀 그래도 살만한 종목은 쿠쿠홀딩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이쪽 메뉴를 좀 이용해 보셔서 종목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그런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